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마디를 콕 짚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전용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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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목이 조금 관리를 못해서 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심이 없으시도록 길을 짜내서라도 네.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하다가 그러신 거니까 시청자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회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입니다. 국회 요청 다시 하신 이유는 뭘로 알면 될까요?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는 그런 말씀을 나눌 만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너에게 원한 건 너에게 원한 건 어려운 고백은 아냐 날 사랑하는 것만큼 표현해 주는 것 제목이 고기보다 독대. 지난 화요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원했던 건 대통령과의 독대였는데 고기만 얻어먹고 나왔다. 이래서 저희가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만찬회동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막 여름방학 숙제를 급하게 치러낸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만나긴 만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난 그런 느낌을 국민들에 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한테 처해진 이 현안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또 뭐 의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또 여당이 의견을 조율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당정 관계만 더 갈등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엔 좀 불안감이 있죠. 그러니까 당정이 지금 민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하실 텐데 뭔가 독대 요청을 가지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것은 국민이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뭔가 과제를 급하게 해낸 느낌? 네.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만나야 된다 하니까 일단 만나기는 했는데 숙제는 했는데 제대로 된 숙제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고에 불과했죠. 결국에는 아무런 내용 없이 밥만 먹고 왔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정치 현안들이 굉장히 심각한 들이 많죠. 뭐 의정 갈등도 그렇고 뭐 주가 증시도 좋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남만 가지고 온 것은 참으로 아쉬운 측면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더 급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라도 성공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의정 갈등이 아니더라도 다른 하나만이라도 풀었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한동훈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한동훈의 리더십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조금 더 급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만찬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대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또 실망도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지난 5월이었습니까? 김용태 의원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만찬 간 적 있잖아요. 네. 뭐 이번에는 직접 가신 건 아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차이점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차이점은 메뉴가 달랐고요. 그때는 네. 인원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3력,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뭐 정책위 의장 포함해서 비대위원들 하고 대통령실도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까지만 이렇게 작게 컴팩트하게 좀 만찬을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뭐 꼭 그 지난번 5월 지도부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이준석 대표 체제 있을 때도 최고위원이 있어서 그때도 대통령하고 오찬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많은 분을 좀 모셔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참모분들 모셔가지고 그때는 또 대통령 취임할 때였으니까 취임하고 대통령실에 새로운 참모분들하고 또 환영에 오찬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좀 인원이 확대됐던 측면이 있고 인원수에서 좀 지난 5월하고는 이번하고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식사 자리가 야외였잖아요. 야외였고 27명이 둘러앉아서 90분간 먹었다. 이 장면만 봐도 자리의 성격이 좀 규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때요? 뭐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들 평가하더라고요. 이미 그렇습니까? 그 사진 한 장으로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네. 많은 정치평론가 분들께서 비판도 하시고 평론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독대 요청을 대표께서 하셨다는데 불발된 아쉬움은 있지만 네. 그 자리에서 그래도 대표께서 본인께서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인께서 생각하고 있는 의료 현안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사에 대한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뭔가 의견을 구하거나 말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실 이 자리가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아니고 가벼운 또 식사 자리다 보니까 얼마든지 또 그 참석자들이 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였을 거라고 짐작이 되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대통령하고 식사를 할 때 대통령이 저한테 뭐 이렇게 찝으면서 의견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시키지 않아도 제가 뭐 적당히 때를 봐서 이제 말씀드리고 해 왔었던 거고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네. 대표께서 그 자리에서 현안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만나는데 메뉴가 어떻고 고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분들께서 만남을 이루어졌을 때는 마지막에 결과 발표,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도모했다 이런 결과론적인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고기를 먹었네 마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실망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말할 기회도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의 버릇을 고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거든요. 보통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께 만남을 요청할 때에는 비공개로 요청을 합니다.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아예 공개를 해버렸죠. 옛날에 언플하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언론 플레이부터 먼저 하고 대통령을 사실상 곤욕 빠트리 있는 형태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독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하기에는 애매하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 발언권을 많이 주지 않는 선에서 이 버릇을 한번 고쳐야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이 식사를 기획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잠깐 말씀에 네. 메뉴가 나와가지고 네. 메뉴를 뭐 여당이 뭐 프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식사를 하면은 뭐 독도 새우를 먹었네 마네 하면서 이 음식의 의미를 담고 뭐 풀하고 하셨던 거잖아요. 네, 네. 저도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언론이 먼저 물어보거든요. 메뉴는 먹었냐고요? 뭐였습니까? 네. 술을 먹었으면 술 주종은 뭐였습니까? 뭐 맥주에 뭐 어떤 브랜드 먹었습니까? 이거 언론이 궁금해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고. 예. 언론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건 뭐 넥타이 색깔도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네.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수 있으나 얼마나 쓸 게 없었으면 이제는 고기가 주 메인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해당 그 만남에 대한 결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 시시콜콜한 내용으로다가 메뉴는 뭐였어요? 음식은 맨 뭐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한 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날 뭐 술과 함께 네. 고기를 먹었다라든지 그게 마지막에 한 줄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뭐 결과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기를 먹었다. 결국 독대는 못했다. 이게 메인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만남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리 성격에 대해서 여쭤봤던 게 대통령실에서 시작하기 전에 상견례 자리다,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다라고 약간 선을 그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27명이 90분 동안 먹으면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 의원님은 아니 말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 꼭 대통령이 시켜야 하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네. 뭐 물론 그 자리에 제가 직접 있지 않아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많은 인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그 인사분들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인사분이 말할 때는 모두가 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께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먼저 이제 꺼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독대 자리에서 뭐 비공개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보니까 독대 요청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는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이제 김재원 그 최고위원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말하려면 할 수 있었지 말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처음부터 말할 생각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막말로 친한과 친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느꼈을 네. 때에는 사방에 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많은 사람이 했다. 있는 과정에 했다. 네. 바로 공격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옛날에 대통령과의 관계도 있고 독대를 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런 공격거리를 가십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대통령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독대를 안 받아준 것이고 말을 못하게 했다라는 평가가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네. 봤을 때, 그러니까 언론에서 봤을 때 또 저희가 말하다 보면은 뭔가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심각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가끔은 두 분과의 관계가 각 옆에 계신 주위분들이라든지 참모분들 때문에 말이 와전되고 감정이 섞이고 그러면서 더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가 네. 그렇게 갈등적인 국면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하고 두 분이 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더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 계신 분들이 싸움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대통령 참모분들은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이 돼 있으실 거고 대표 참모분들은 또 대표한테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그 모시는 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문제 또 언론에 누가 이거 흘렸어 또 계속해서 그러면서 감정이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대통령과 대표 두 분이서 만나셔서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김용태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는 네.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문제인데 대통령실 전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심기보자하는 역할만 하지 올바르게 쓴소리를 한다거나 방향성을 잡아간다거나 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실 보좌 똑바로 못한다고 강력하게 질책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대통령은 사실 대국적으로 한동훈 대표 내가 독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불편한 거예요. 괜히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건드려 놓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그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니까 대통령님께 만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를 시기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그 차원의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대통령실 가서는 말씀 한마디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실의 이야기도 저는 그 마음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대통령실을 좀 따라와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계속 잘 돋보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왜 저 따라오지 않고 본인이 잘 나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불편한 기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친윤이니 친한이니 이런 내용들까지 번져지는 것이고 독대가 불가능한 빛 좋은 개살구인 이런 만남이 만들어졌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소통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언론 보도 보면은 신뢰가 바닥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그런 발언이 아니라 뭐 대통령실 관계자, 뭐 참모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서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무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신뢰가 바닥이다 이런 표현들이 쓰여지잖아요. 네. 그럼 제가 당사자여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해당 당사자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 당사자 주변 분들 통해서 나간 거지만 그분이 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사실 이 관계가
더 감정적으로 갈등적인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갈등을 탁 끊을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오해를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직접 소통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아닐까요? 얼마든지 네. SNS나 메신저나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명이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대통령 체리따봉 하는 거 우리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네. 그 SNS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연락을 못 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안 하는 것도 충분히 있다고 네, 보고 네. 여러 가지 언론들을 보고 평가를 했을 때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불편한 관계들이 네. 대통령께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굳이 연락을 해가지고 뭐 아쉬운 소리 하느니 연락 안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을 것이고 길들이기용으로 이렇게 단체 모임에 한동훈 대표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게끔 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대가 안 되니까 그날 만찬 끝나고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정무석한테 독대 다시 요청을 했고 지금 답이 없는 상태예요. 되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국면에 네. 됐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어렵다.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독대를 계속해서 요청함으로써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바를 계속 이뤄나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한테 드릴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언론에 공개 독대 요청을 하면서 언론들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려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파생되면서 네.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의 독대를 했을 그런 효과를 갖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하고 싶은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불편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옥죄어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내가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관한 내용 이야기하겠다라고 이미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실에서는 당연스럽게 못 받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으로 결국에는 증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영상 편지라도 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왔는데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 의정 갈등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리스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나서 대통령실이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별로 없어서 안 만나는 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실은 이미 답을 정해 놨고 또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독대를 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독대를 저는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대를 하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방법에 대한 것이지 형식에 자꾸 얽매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갈등은 양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력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실 하는 행태들을 보면 오늘만 사는 느낌입니다. 제발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그 일 전선에 나가 있는 게 여당이라면 여당의 대표 왜 못 만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좀 만나고 네. 여유가 된다면 조국 대표도 만나고 이준석 대표도 만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그런 의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방어를 안 해주냐 섭섭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많은데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서 방어하기도 어렵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분. 네. 그러니까 여사께서 여러 가지 그 입장이 바뀌신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조용한 내조 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공개적인 행보와 또 비공개 행보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인 판단은 무혐의로 나오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국민 눈높이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좋든 싫든 뭐 옳은 행동이든 좋지 않은 행동이든 그냥 여사에 대한 프레임이 이미 씌워져 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여사도 이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번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공개 행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게 공개 표명을 하신다면 아마 여당도 여사에 대한 야당이 이른바 정쟁적인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 또 여사에 대한 계속해서 계속 집요하게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방어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먼저 이 부분은 여사랑 대통령실에서 여당이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여사 방어를 못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김영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분도 없죠. 김 여사께서 행동을 하신 것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뉴스들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방어 논리를 세웠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어를 하기에 참 어려운 지점에 국민의힘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들을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털고 가려면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언론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네. 여당 내에서도 여사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보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다른 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여당에서도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네.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에서 정치적인 비판인 것이지 법적인 비판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떼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특검법이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의 힘만으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사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인 비판을 하되 특검법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도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앞뒤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확신범처럼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말들을 본회의장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법을 좋아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은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털고 가시려면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특검이 통과되는 것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여당에서도 더 이상의 무언가 나오고 특검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오히려 같이 이 부분을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받아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통과돼야 된다.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친윤계에서는 야당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다. 사과를 한다고 나아지겠냐. 오히려 지지율만 떨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프레임에 말려든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생각해요. 맞다. 네. 그래야 국민들한테 저희가 말씀할 수 있는 도리도 있고 여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사과해도 이제 국민들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 그러니까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그 대선 전에는 사과도 하시고 정말 낮은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활동을 재개하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믿기는 어렵다. 그 대통령실에서 독대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를 해요. 이게 대통령과의 차별화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독대 요청에 거절되면서도 언론을 통해서 실제로 본인의 할 말을, 독대를 하진 않았지만 네. 본인의 할 말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계속 요청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네. 리더십이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 멋있는 척이란 멋있는 척 다 해놨거든요. 뭐 최상봉 특검을 본인이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 해놨는데 네. 의원들이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봉 특검을 그렇게 공약화해서 대대적으로 국민들께 공표를 해놨는데 아무 의원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그리고 3자 추천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한동훈 대표는
급해진 겁니다. 과거에 했던 멋있는 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방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도 독대를 해서 의정 갈등이라든지 다른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급한 마음에 계속 독대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 과정도 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독대를 요청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신 분이요.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계속 요청하는 게 당대표 그만두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고요. 아니 네. 독대 안 됐다고 네. 당 대표를 그만두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다? 과한 해석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회전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인버스. 주식 가치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상품이에요. 이번 주에 뜨거운 단어였는데요.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우리가 급투세라는 불확실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그 반드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쇼를 떠들썩하게 치르고도 결국 금투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20분의 토론 역할극이 남긴 것은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된다는 희대의 망언밖에 없습니다. 자, 이 논란의 발단은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입니다. 우선 정부 여당 금투세 폐지 입장이시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금투세 폐지하겠다라고 막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왜 폐지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 이 증시의 불안정성도 있고요. 또 금융거래세가 있는데 거래세가 이미 거래세는 개인과 법인 다 모두 부과가 되는데 이 금투세는 개인한테만 또 부과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중 과세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또 금시가 불안정해질 측면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것이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발언이 나온 게 민주당 토론회예요. 네. 토론회 뒤에 당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논란을 키웠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하고 좋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기본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가장 먼저 민주당에서 금투세 유예를 이야기했던 것도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본인의 소신과도 같던 금투세를 바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을 때 정책위 의장이라는 직책을 유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팽팽하게 붙었던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1월에 시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적어도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까지 전까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조차도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정리를 해서 아마 당론을 채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년 1월에 시행이 돼요. 근데 한 달 뒤에 결정하겠다? 10월 재보궐선거 본뒤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무슨 소리냐? 얼마나 혼란이 많은데 이렇게 비판이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좀 비판이 나왔거든요. 저 또한 비판을 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네. 재보궐선거랑 뭔 상관이 있나? 네, 맞아요. 선거랑 라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유가 얘기를 있습니다. 해요. 뭐 네. 지도부가 바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네.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단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점쳐지지는 않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그 실리주의자거든요. 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금투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셔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상시에도 네. 좀 민주당이 네.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협의? 이 금투세 네. 결정 못하는 것처럼 네.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겠다고 지금 결정 못하고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상시에 보면 민주당 다 밀어붙이잖아요. 뭐 최근에 그 추석 전에도 네. 재의결 표결 붙이는 거 법사위 토론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쟁에 대해서는 밀어붙이고 또 최근에 그 어제죠 재포결 25만 원법 네. 민주당에서 말하는 네. 저희는 이제
18조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저희 당이 108석인데 108석의 반대표보다 더 많은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꽤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토론하고 대화해서 좀 결정하셔야 되는데 밀어붙였잖아요. 이번 금투세는 왜 결정을 못 하시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게요. 네.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민주당이 만든 민주당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여야 합의해서 통과하는 거입니다. 근데 그랬죠. 지금 네. 와가지고 네. 갑자기 그 시행할 때가 되니까 민주당이 다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쟁 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를 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이 지금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한두 차례 유예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탓할 게 아니고 그때 합의했던 사람들 찾아서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쟁화 시킬 필요 없이 이제는 결단의 영역에 왔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도 다양한 내부 조정을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들어보니까 유예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폐지잖아요. 그럼 예, 예. 유예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뭐 1년 유예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여쭤봅니다.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는 게 네. 저희 당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책위의장 간의 지금 토론 채널 그 협의 채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유예냐 폐지냐에 대해서는 조금 큰 더 틀에서 논의할 수 있지도 않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민주주의는 네.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리 상의했어라라고 하는데 이거 4년 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때 대화가 다 끝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예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새롭게 생긴 것이지 미리 대화를 안 했다거나 그런 비판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꼼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본인들도 합의해가지고 네.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유예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네. 다 민주당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도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이 마치 지금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적 논쟁거리를 만들고 찾아내는 사람들의 책임지지 않는 정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당론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예 얘기를 했고요.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아예 폐지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네.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의중이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해당 토론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결론이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유예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년 유예냐 3년 유예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당 지도부의 입장은 유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이 금융투자 네. 소득세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뭐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지 그게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금투세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현실이고 제도는 현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새롭게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론을 조만간에 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발언이 희대의 망언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금방 이렇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 뭐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답지 못하죠. 아, 이재명 그렇습니까? 대표가 뭐 대화 토론을 즐기시는 네.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극 체제인데 한 번에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정 못 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재명 대표답지 못한 부분이 좀 의아하고요.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망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뭐 앞으로 이것을 도입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인지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데 뭐
장이 폭락하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비꼬는 발언들은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죠. 그 일극체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대한민국 독재 국가가 아닙니다. 네. 지도자 한 명이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토론을 중요시하고 양쪽의 입장을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이거는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 한 명이 내가 옳다, 내가 다 맞다라고 판단하고 정말로 안 좋은 정책을 설계해서 설파를 했을 때에는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이라면 자고로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몇 번 주장을 했는데 그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